안녕하세요. 우순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백제와 대방국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방국이라는 나라는 낙랑국이 AD 37년에 고구려 대무신왕한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민들은 이제 신라로 도망가기도 하고 밑에 있던 황해도 지역에 있는 대방국으로도 이렇게 달아나요. 이제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구려가 계속 그 평양 지역까지 내려오니까 이 황해도에 있었던 대방국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삼국사기에 뭐라고 하냐면 대방국의 왕은 백제의 책계왕에게 자기의 딸 보가 공주를 시집 보냈다. 그러니까 혼인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위가 되니까 이제 나를 도와주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이 대방국 사람들은 어디서 왔냐? 대방 지역에서 온 거예요. 대방이 어디냐? 요소 지역이죠. 거기서 이 낙랑이 먼저 이동을 했고 낙랑 주민들이 그래서 뭐 잘 풀리니까 대방 사람들도 야 우리도 가자. 그래서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낙랑국이 그때는 이제 나라가 크니까 이제 밑에 지역을 띄워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마한 쪽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한을 막으라고 준 거죠. 그러니까 백제하고 똑같습니다. 백제도 북쪽의 땅을 띄워준 거거든요. 누가? 마한이. 왜 띄워줬냐? 낙랑하고 대방 막으라고. 네가 방탄조끼 해라 이거야. 그랬는데 이제 그게 도리어 거꾸로 잡아먹히죠. 근데 286년 진짜로 고구려의 서철왕이 쳐들어와요. 대방국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제 책계왕한테 자기 사위한테 구원을 요청하겠죠. 고구려가 이제 백제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걸 대비해서 아차산성과 사성을 수리했어요. 그 아차산성은 어디냐? 아차성은 뭐냐? 지금의 아차산성이에요. 네. 사성은 어디냐? 지금 풍납토성이라는데 여러분들 풍납토성 한번 가보세요. 그 벌판 가운데 그냥 딱 치고 들어오면 그냥 박살나는 데가 풍납토성이에요. 근데 이 사성은 어디 있느냐? 여기가 아니고 구산토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미사리 쪽이에요. 왜냐면 거기가 동항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의 아차산성 있는 그 지역은 도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물이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풍납토성은 어떤 데냐면은 큰 배가 들어오는 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진이라고 불렀어요. 한진. 큰 나루터. 우리로 얘기하면 곰나루예요. 고마나루. 그랬는데 사비는 구들의 나루죠. 그럼 한성은 뭐냐? 한진이에요. 그럼 그게 나중에 그 한주가 광주로 바뀌면서 넓을 광자 여기도 광나루로 바뀌어요. 그래서 광진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한진이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대방국이에요. 여기 고구려가 쭉 밀고 들어왔죠? 여기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걸 막아준 거죠. 그러니까 낙랑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 낙랑이 일로 들어왔고 또 대방도 일로 들어와요. 왜? 낙랑군을 반을 쪼개서 대방군을 만든 거니까.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AD 300년 아까 보세요. 쳐들어온 게 286년이죠. 근데 AD 300년이 돼서 고구려 미천왕이 제일 셀 때죠. 대방국을 공격해서 멸망시켰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삼국사기 신라본기 기리망조에 보면은 AD 300년입니다. 우두주에 이르러 태백산에서 망제를 지냈다. 제사를 드렸는데 낙랑과 대방, 양국 두 나라죠. 낙랑군, 대방군이 아니에요. 김부식이는 정확히 썼다 그랬죠. 두 나라가 항복하여 복속해 왔다. 이때 멸망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AD 37년에 대무신왕에 의해서 낙랑국이 멸망할 때 쫄딱 망한 게 아니고 그 유민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는 신라, 하나는 어디로? 대방국으로 이동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중간에 자리 잡았던 이 대방국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고구려하고 백제가 어떻게 되죠? 다이렉트로 충돌하는 겁니다. 그 기사가 지금은 300년인데 369년 고국원왕 때 고국원왕이 2만의 군사로, 2만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백제의 치양성, 지금의 어디냐 백천. 백천이면 어디에? 황해도죠. 황해도 백천. 예, 거기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백제 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달아나는 자를 뒤쫓아 수곡성, 신계라는 데까지 이르러서 이제 이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냐? 예성강 지역이죠. 예성강. 예성강을 넘어선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가 배천이에요. 요게 예성강이거든. 이렇게 이제 쭉 들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죠. 예. 요게 임진강이고, 요게 이제 예성강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여기가 배천입니다. 그러니까 요 지역이 지금 뭐냐면 다 황해도 지역이에요. 여기가.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보면은 371년에 근초고왕이 자기 태자 근구수를 3만의 군사로 평양성을 쳐서 고국원왕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부터 고구려하고 백제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국원왕이 누구냐 하면은 광개토대왕이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백제를 치는 거예요. 그 장수왕은 아예 쳐서 없애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간 거냐? 여기서 지금 아까 여기까지 진출했죠? 요 평양까지 올라간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삼국 중에서 최초의 강국이 됐던 나라는 누구냐? 백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성백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주, 부여, 그거는 찌그러진 백제예요. 그거 갖고 뭐 대단하다 그러는데 천만에 맞습니다. 그건 끽해봐야 120년. 여기는 500년이에요. 500년. 500년이면 한 왕도입니다. 왕조예요.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신라 1000년 이렇게 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거 한성백제를 모르면은 백제사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역사도 그래요. 한성백제사를 모르니까 일본 고대사를 못 푸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뭐 풍납토성, 몽촌토성에다가 끼워 맞추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아구가 안 맞지. 그 다음에 뭐 중국에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갖다가 해오는, 중국에 있으면은 그 중국 사람이지. 그럼 뭐 중국 사람, 중국 놈은 바보입니까? 중국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데. 그거를 박살낸 게 누구예요? 바로 백제 고위왕이죠. 그건 좀 이따가 이제 얘기해 드릴 거고. 자, 배천에는 뭐가 있냐? 배천 산성이 있어요. 이게 배천이고, 이게 산성이에요. 전체 둘레가 3.6km예요. 높이가 3.5m가 남아있고, 치가 11곳이 남아있고, 문이 3개가 있고, 수구문이 있고, 집자리가 7곳이 있고. 자, 근데 되게 웃기는 게요. 보세요. 여기 배천이잖아요? 여기 평양이죠? 근데 이 황주라는 곳에서 뭐가 나왔냐? 백제 토기가 나왔어요. 백제가 여기까지 갔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까지, 이거 백제가 여기까지 올라갔겠어? 백제를 우습게 봐요. 그냥 깔아뭉개요. 올라갔다 이거예요. 왜? 이거 코앞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 황해북도, 지금 황해도를 잘랐어요. 우리나라랑 흉내를 내서. 그래서 황해북도 황주군이에요. 4세기 중후반에로 추정되는 백제 토기. 그럼 근초고왕 때죠? 예. 네. 이게 나타났어요. 이게 쭈르륵 보세요. 많이 나오죠? 예. 네.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긴 거예요. 1번에서 1번, 3번, 여기 쭉 다 나오죠? 4번만, 요거만 몽촌토성에서 나온 백제 거예요. 그럼 요거랑 요걸 비교해 보세요. 똑같죠? 똑같아요. 그리고 요 뚜껑도 보세요. 8번만 몽촌토성 거예요. 요거 똑같아요.
예. 그럴 때 백제톡이라는 게 정확하게 드러났죠. 자, 그 다음에 요소 진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246년에 이 광구거미가 위나라죠. 조조의 위나라입니다. 유주자사는 지금 북베이징에 있는 거죠. 광구거미, 낭낭태수. 그러니까 주 밑에는 군이 있어요. 군에는 태수가 있겠죠? 이 사람은 자사고. 그러니까 그걸 다 아우른 거예요. 거기에 밑에 있는 부하들, 낭낭태수, 그 다음에 이 삭방태수, 이런 사람들을 끌고서 고구려를 칩니다. 예, 현도태수도. 그때 이 고구려가 한도성이 함락되고 임금은 연변에 있는 부곡조 쪽으로 튀어요. 그러니까 글로 쫓아가겠죠? 본진은 한도산성 쪽에 남아있고, 현도태수만 파견을 해서 쫓아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아까 보셨던 지역,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요동군, 낙랑군, 현토군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둘 다 끌고 갔어요. 그리고 이쪽에 삭방태수도 끌고 가고, 세 명이나. 지금 남아있는 건 뭐예요? 요거죠? 여기가 텅텅 비었다는 얘기예요. 군사가. 이리로 빠져나갔으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데 지금 간구거미는 지금 현도태수는 일로 해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거든요. 왜? 누구한테? 미루하고 우유한테. 그 사이에 요 백제의 고위왕이 수군을 이끌고 여기를 쳐요. 여기를 뺏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소백제라는 겁니다. 요소백제가 왜 생긴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땅 따먹게 하듯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더 웃기는 게 삼국사에 뭐라고 된지 알아? 낭낭태수인 유무가 듣고 노하자 왕이 침략을 당할 거를 염려하여 주민들을 돌려주었다.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돌려줄 거 왜 쳐요? 요거는 누가 했을까? 중국 애들이 가필한 겁니다. 그걸 춘추필법이라 그래요. 예. 자기네한테 불리한 거는 조작한다. 이 중국 애들하고 일본 애들은 조작을 많이 합니다. 되게 많이 손을 대요. 특히. 그리고 어떤 때는 북 찢어버려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얘기도 해드릴 텐데. 송서에 보면은 백제는 요소를 경략하여 차지하였는데 백제가 통치한 곳을 진평군 진평현이라 하였다. 이게 어디 있는 거라고요? 요소 지역에 있는 거예요. 이 요소 지역을 누가 진출했다고요? 고위왕이. 언제? 246년. 누구로 하여금? 진충이라는 장군으로 하여금 해군을 이끌고 수군, 박살을 낸 거예요. 허를 틈타서. 대단한 전략 아닙니까?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그 정도로 수군이 강력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왜냐면 고위왕이 서해대도를 개발하거든요. 서해대도. 서해대도, 여기 제가 안 그리는데, 이 서해대도가 뭐냐면 강화도예요. 강화도를 우리로 얘기하면 진해 같은 수군기지로 만드는 거예요. 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준비를. 네, 대단한 사람이죠. 전략가죠. 전략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럼 이 대방군은 어떤 나라였느냐? 황해도 은율에 운성리 토성이 나타났는데 이거를 대방국의 왕성으로, 여기는 지금 이제 사학계는 대방군으로 보고 있죠. 근데 여기는 외성과 내성으로 되어 있고, 외성의 둘레는 1km가 넘고, 주춧돌이 남아있고, 배수시설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벽돌로 된 우물도 있고, 여기 칼, 화살총, 낫, 화분형 단지 이런 것들이 쭉 나왔어요. 그리고 바깥에는 너비 8m, 깊이 1.4m, 해자가 둘러쳐져 있고, 건물지에서는 천추만세라는 명문기화가 나왔다. 천추만세는 거의 황제급에서 쓰는 용어죠. 우리가 천추총, 고구려 천추총, 우리 이런 거는 태수 정도가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아무나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쓰는 게 아닙니다.
고분들이 쫙 깔려 있고 그 연대는 BC 2세기경 요 정도에 생기지 않았겠네요. 요게 이제 운송리 토성이고 요게 그 배수시설, 요게 이제 운물, 여기서 나온 유물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부덕리, 재령군 부덕리에서는 초기 철기 시대 나무광 무덤, 그 다음에 세형동검, 세형동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쭉. 세형동검에는 특히 땡땡 요거 지워졌어요. 황조용이라고. 황조가 뭐죠? 천황이에요, 천황. 천황이 쓰던 물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황제급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고구려 봉상왕 때 이제 근데 요건 이제 아까 설명드렸고 신라로 투항했다는 거. 자,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이게 창이거든요. 여기 글자가 새겨져 있죠? 이걸 확대한 거예요. 요게 이제 황조용이라고 쓰여 있는 글자입니다. 여기 글자 보이죠? 네. 그러면은 낙랑군하고 대방군을 자꾸 들먹이는데 그럼 낙랑군하고 대방군은 도대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사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한사군이 뭐냐? 낙랑군, 그 다음에 현도군 두 개, 그 다음에 임둔, 진번. 근데 임둔하고 진번은 이런 이력서가 없어요. 우리 토지대장을 보면 토지대장에 보면 누가 팔았고 뭐 몇 명 이렇게 나오죠? 이런 토지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임둔군하고 대방군은 설치할래다가 설치했든 바로 없어진 거예요. 설치를 못했든. 그리고 나중에 낙랑군은 세월이 지난 후에 쪼개서 대방군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낙랑군이었다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요? 낙랑군은 현이 25개 현이고 호가 6만 호에 굉장히 크죠. 곱하기 5 해보세요. 한 30만 되죠. 5, 6이 30. 그죠? 그 인구 호수가 그렇고 40만 호 이렇게 이 정도 되잖아요. 30만 호가 넘네. 굉장히 큰 군입니다. 그리고 직할현이 13개. 또 쪼개거든요.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기 영이 있는데 이렇게 산맥이 있는데 이거를 동쪽, 남쪽 이렇게 쪼갰어요. 동쪽에 있는 걸 동부도이, 남쪽에 있는 걸 남부도이. 이렇게 하고 7개, 5개. 요건 직할은 13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영, 이 산맥은 뭐냐? 의미로산으로 보고 있어요. 대부분은. 근데 지금은 개마고원으로 보죠? 왜? 이쪽에다 옮겨놔야 되니까. 요게 최초로 설치됐을 때의 이력서입니다. 그 다음에 후한 시대는 어떻게 되냐? 쪼그라들죠. 18개로 되고 6만 호, 25만으로 줄어들었죠? 아까 40만 호인데. 요 중에 보면 뭐가 나와요? 대방이 나오죠. 그러면 서진 시대에 오면은 낙랑군하고 대방군으로 쪼개져요. 왜? 이게 삼국시대 그 사이에 그 뭐가 생기냐면 공손씨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2개를 쪼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낙랑군이 얼마나 쪼그라드느냐? 6개 현으로 쪼그라들고 호수가 3,700호로 쪼그라들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호가 몇? 6만이에요, 6만. 푹 찌그러드는 거예요. 3,700호로. 대방군은 어떻게 했냐? 204년에 공성강이라는 사람이 설치했는데 7개 현이고 4,900호야. 확 찌그러들죠? 그러니까 이 전환시대는 굉장히 막강했죠. 막강했다가 후한시대에 오면은 쪼그라들었다가 서진시대에 오면 더 쪼그라드는 거죠. 자, 이걸 한번 표로 만들어 봤어요. 아까 직할현이 13개, 남부도의가 5개, 동부도의가 7개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쭉 분류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진번군에 있던 게 낙랑군으로 들어왔대요. 요건 임둔군에 있던 게 들어온 거래요. 거기 기록에. 근데 후한 시대가 되면은 이게 다 없어져요. 사라져요. 여기 있는 현들이. 그리고 이름도 바뀌고. 그 서진 시대 오면 뭐냐? 달랑 요거만 남는 거예요.
그것도 또 쪼갰어요. 이렇게. 이렇게 변천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대방군이 설치된 경위. 공선도는 아버지를 잃고 현도태수였던 공선역이라는 사람 밑에서 의붓아버지죠. 살았어요. 자랐는데 189년에 자기 고향 동네 친구인 동탁의 수하였던 서영이라는 사람이 천거해서 요동태수가 됩니다. 그런 이제 시끌벅적하겠죠? 삼국시대가 되니까 그 사이에 힘을 키운 거예요. 어디서? 요소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얘가 죽고 나서 204년에 아들이 들어서는데 그게 공성강이에요. 이 사람이 낙랑군을 두 개로 쪼개서 대방군과 낙랑군을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대방군은 7개의 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207년에 원소가 조조한테 깨져갖고 그 아들들이 공성강한테 투항해요. 근데 잘못하면 조조한테 밑보면 죽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다 죽여서 바쳐요. 모가지를 바쳐요. 조조한테. 그래서 조조가 공성강을 양평후라는 벼슬을 줍니다. 그 후에 위나라가 이 공선씨를 쳐서 없애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다가 누굴 파견하느냐? 낙랑태수와 대방태수를 임명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얘네들이 그 요소 지역을 먹겠죠. 그 고구려하고 붙는 거예요. 고구려하고. 그래서 242년에는 고구려 동천왕이 서안평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244년에는 아까 광구검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현도태수, 낙랑태수, 대방태수. 이게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군사가 거의 다 빠져나간 거죠. 그거를 고이왕이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낙랑태수와 대방태수가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그 음으로산 동쪽이겠죠. 가 고구려로 투항하니까 그걸 이제 쳐요. 그들이 이제 항복해 왔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부곡조로 달아난 동천왕을 쫓아서 누굴 보냈어요? 현도태수를 보냈는데 이 미르와 우유라는 사람이 사신으로 가서 칼로 찔러서 죽여버리죠. 그래서 이제 역전이 돼갖고 그 동천왕이 다시 밀고 들어오는 거죠. 밀고 들어왔는데 이미 궁궐이 다 불타봤잖아요. 국내성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평양으로 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병도 박사가 뭐라 했어요? 식민사학자들하고 유사사학 애들이. 걔네들이 유사사학이라고 그랬죠? 왜 유사사학이냐? 313년까지 버티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평양에. 근데 평양으로 어떻게 천도를 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얘네들이 있다며. 근데 어떻게 313년까지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병도 박사는 지금의 평양이 아니고 다른 데일 거다. 이게 뭐 박천인가 뭐 어딜 거다. 이렇게 순 거짓말이거든요. 지금 평양으로 왔어요. 그건 좀 이따 또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밑에 요동반도 남부 지역을 차지를 못했어요. 거기를 다스렸던 게 누구냐면 낙랑국인데 낙랑국이 멸망당하니까 고구려에 투항을 안 해요. 버티고 있는 걸 이제 그 들어가서 이 위나라 이 태수들이 낙랑태수하고 대방태수들이 꼬드겨요. 그랬다가 이 통역하는 놈이 누구냐면 오림이라는 놈인데 이게 잘못 통역해갖고 거기 있는 군사들한테 공격을 받아갖고 이 대방태수 궁준이 전사당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왕기가 죽었다 그랬죠. 현도태수 동초랑 쫓아갔다가 미루하고 우유한테 칼침 맞아서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후임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동쪽에 있는 얘들이 고구려로 갔다가 다시 이제 투항하는 거. 그리고 이제 사마씨가 진나라를 세요. 요게 서진이에요. 서진. 그래서 이제 유주가 이제 크니까 그걸 잘라서 평주를 설치하고 거기다 동의교의를 겸하게 하였다. 동의교의는 뭐냐면 이제 오랑캐들, 지네들이 오랑캐죠. 그러니까 우리 보러 오랑캐라는 거예요. 한심한 거지. 자, 그래서 대방군, 낙랑군은 유주가 아니라 평주에 속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그래서 302년에 미천왕이 현도군을 공격했고 311년에 요동군 서안평을 공격했고 313년에 드디어 나오네. 유사사학자들이 얘기하는 낙랑군을 공격했는데 요때 와서 낙랑군이 멸망당했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이게 유사사학이에요. 이병도 박사식 유사사학. 왜? 식민사학자들을 그대로 본따서, 유사라는 게 뭐예요? 그대로 본따는 걸 사입이라 그러죠. 예,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낙랑군이 멸망당했다. 아닌 것은요. 보세요. 300 바로 나와요. 고구려가 대방군을 공격하자 이 지역에 있었던 장통이라는 자가 얘가 이제 낙랑군하고 대방군을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천가를 이끌고 요소 지역에 있던 모용회에게 투항을 했다. 그래서 고구려가 대방군, 낙랑군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용회는 그 투항한 장통을 뭐에 임명했어요? 낙랑태수에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랑군은 누구 영토에 있는 거예요? 모용회 영토에 있는 거예요. 옛날 대방군, 낙랑군이 아니고 투항했으니까 이름만 붙인 거예요. 네. 그걸 교치라 그래요. 교치. 우리가 여기 보세요. 319년에 진나라의 평주자사 최비, 아까 청주자사가 있다 그랬죠? 모용회를 공격했다가 실패하자 고구려로 달아났다. 그리고 430년에는 부기가 북연은 모용씨거든요. 를 멸망시켜 대방군, 현도군, 낙랑군, 요동군, 영구군, 성주군의 백성 3만을 유주로 옮겼다. 그러면 이게 지금 북연이 있었던 게 어디냐? 우리나라냐? 아, 이건 대방군, 낙랑군이라며. 그러면 이건 평양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어디예요? 황해도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북연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약간 사이코잖아요, 이건. 거의 도른 거죠? 아니에요. 요소 지역입니다. 요소 지역.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당시에 보세요. 지형지에 뭐라냐면 영주에는 낙랑군이 있는데 이것은 무제가 설치했어요. 맞죠? 그래서 전한 후한과 진나라에도 낙랑이라 했는데 그 후에 없어졌다. 왜 없어졌냐? 투항했잖아요. AD 313년에 장통이라는 놈이 투항해버려 모용회한. 없어진 거예요. 중국에서. 말소됐다가 정광 말년에 다시 설치되었다. 그때는 현이 몇 개냐? 2개의 달랑. 호가 몇 개냐? 219군. 완전히 쪼그라들었죠. 인구가 얼마냐? 1800명. 이것도 군이에요? 현 정도밖에 안 돼. 네. 바로 이거예요. 그럼 정광이 언제냐? 502년에서 524년이에요. 얼마나 한심하게 쪼그라들었어요. 이게 한사군이? 아니잖아요.